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광화문 집회 마치자마자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서 지금 방송을 또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치르기 전에,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오늘 방송을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을 꼭 보시고 제대로 투표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도와주실 장학일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네. 원래는 끝나고 이렇게 방송을 안 하시는데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금 저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보수가 직결해야 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천했습니다. 자천해서 오늘 이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연락하셔서 이 시간에 함께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구리 그게 조금 뭐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 자유마을 식구들이 부른 거 있죠? 우리 네, 청년들이 네. 예, 사랑제일교회 예. 찬양단 말씀하시는 네,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사랑제일교회. 찬양단 그 영상 가지고 있나요? 방송실 지금? 네. 사랑제일교회 네, 맞습니다. 요거 한 번만 틀어 주세요. 요 우측에 그거 안 나오도록 하고. 네, 틀어 주세요.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통일 문제 해결해 교육 이거 문제 아닌데? 해결해 통일 문제 해결해 교육 문제 해결해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복지 문제 해결해 연금 문제 해결해 복지 문제 해결해 연금 문제 해결해 찍어요 자유통일당 저거는 아침에 하면 아주 체조로 제일 좋겠어요. 맞습니다.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주택 문제 해결해 교통 문제 해결해 주택 문제 해결해 교통 문제 해결해 우리 정광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주 잘 만드셨어요. 기호 8번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비례 8번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이게 이 저작권이라는 게 예. 제가 보니까 개인이 쓰는 거하고 맞습니다. 예. 또 이 당에서 쓰는 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구매를 만약에 할 때 당에서 구매를 했으면 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개인이 구매하신 걸 저희가 또 갖다 쓰다 보니까 예. 그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당했다가 판 적이 없는데 하고 이제 저작권 신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힘이 듭니다라는 예.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시죠. 근데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얼마나 애를 써서 옥동자인 지금 자유통일당을 지금 출산하려고 그러죠. 출산하려고. 네. 자, 보도록 할까요? 예. 동영상. 네네. 이거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계좌 하나 내려주세요. 성도님들께서 이 영상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성 있죠? 예. 네.
많이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모습이 참 애처롭더라고요. 네, 저 가슴이 아팠던 거는 제 목사님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 몇 번을 지지도 못하시고 그런 마음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주 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 전 목사님이 광화문에 그동안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 썼던 모든 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호소하는 동영상이 나온 거고요. 이번에는 이 중간에 있으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이 8번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셔서 임동진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를 가지고 맞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졌는데 예. 거기까지 창을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오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했는데 이제 선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방금 만들어서 나온 건데 따끈따끈한 건데 네. 우리 석동현 선거대책위원장님이 나온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 영상. 예,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예. 요것도 한번 틀어줘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네.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 그것도 리얼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사실 자유통일당에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조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할 때마다 상승 곡선을 타는데 이게 선거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막상 실제 선거 들어가면 그 수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꺾인 적이 없어요. 꺾인 적이 맞습니다. 없고 예. 계속 상향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추세선이거든요. 예. 이 추세선이 딱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알다시피 임계점 있잖아요. 임계점. 예. 그러니까 물을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예. 뜨겁기는 해도. 그렇죠? 그러다가 100도가 딱 넘으면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네. 소뚜껑도 들어올려요. 맞습니다. 그쵸? 팔팔 끌어올리면 소뚜껑을 들어올려 버리죠. 들어올려 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미 임계점이 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 임계점이 넘으면 이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이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보면 우리 자유통일당 보고 계속해서 뭐냐면 부정선거 예방 안 했다고들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가 이미 네. 그 수검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는 절대로 잔머리 쓰지 마라. 네. 이렇게 하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네. 자, 한번 이거 좀 띄워줘 보시죠.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금년 총선 때를 대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에 이거 수검표 도입을 해야 된다. 이 부정선거가 있는데 절대로 선관위 잔머리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선관위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를 해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라. 이런 맞습니다. 얘기 있잖아요. 자, 목사님 그저 읽어주시죠. 매일일보에서 나온 거. 매일일보. 예, 선관위 내년 총선 전수 수개표 도입 검토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는 행태가 신뢰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신뢰성이 떨어지고 지금도 투표하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긴급하게 음. 좀 다루려고 왔습니다. 저한테도 오늘 막 전화가 무슨 몇 통 들어왔는데요. 네. 이거 사전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사전선거 이거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했어요. 선관위는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 뭐냐면 기존 개표 절차가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투표한 거에 대해서 함을 열어요. 그러면 전자 개표기로 개표를 하고 개수기로 통과를 해서 심사부가 수검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선관위가 한다고. 이게 장난한 겁니다. 열고 전자 개표기 개표하고 심사부 네. 수검표하고 개수기를 넣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요. 이게 전산 처리되는 순간에 이거는 그 안에서 이미 조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합니다. 자, 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선관위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데 해보니까 이게 다 뚫리더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선관위 주요 시스템 사전 실태를 점검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취급자 변경에도 접근이 가능하더라. 수차례 인증 실패에도 접속이 가능하네요. 예. 우리 너무 개인 어수라네요. 것도 예. 개인 예. 것도 몇 번 맞습니다. 안 되면 딱 홀드돼 버려. 못 들어가죠. 예. 그렇잖아요. 심지어 개인 핸드폰도 여러 번 틀리면 못 들어갑니다. 못 이거. 들어가죠. 예. 근데 여기 건 들어가지는 거예요. 아,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라는 제도가 이토록 중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저렇게 하니까 신뢰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뭐 자기네 프로그램 바꾸고 뭐 했다는 그 회사가 예.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걸 넣었을 때 이거는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절당한 회사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나라 선관위가 이걸 줬다는 거예요. 또 프로그램을. 참 이거 네. 잘 조사해봐야 된다. 넘겨서 한번 맞습니다. 보시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냥 전면 수개표 해라. 그 보안 전문가 장상근 보안 전문가가 한 얘기 좀 읽어보십시오. 네. 인증은 실패해도 도구에 대한 잠김 기능 같은 게 현재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치된 시스템에 와서 선거와 관련된 명부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 인증을 하는데 실패를 해도 그냥 와서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문을 열어놓고 물건 가져가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이 해커가 해킹을 하잖아요. 네. 컴퓨터로 해킹하면 흔적이 남아요. 어. 그런데 문을 열어주면 아무리 들어와도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비밀번호가 뭐였죠? 1, 2, 3, 4였습니다. 1, 2, 3, 4, 5.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내 개인 비밀번호도 사실은 영어와 숫자와 거기에 특수문자 맞습니다. 이렇게 예.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국가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댓글에 아프리카도 이렇게나 난다라고 지금 화가 나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예. 밑에 읽어보세요. 네, 독일, 프랑스도 수개표, 전자개표는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독일 같은 프랑스가 네. 후진국입니까? 굉장히 선진국인데. 선진국인데도 왜 저들이 수개표로 돌아갔느냐? 해킹의 위험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제도만큼은 워낙 지금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많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수개표로 가는 게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 네. 그런데 넘겨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큰 소리로 득표자 호명하고 선진국이 수개표는 거예요, 저게. 그렇구나. 한번 거기서 프랑스 선거법 63조 네. 한번 보세요. 프랑스 선거법 63조에 투표용지 꺼내 개표 참관인에게 전달을 하고 큰 소리로 득표자를 호명을 하고 2명 이상이 득표자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네. 그 이게 어느 나라서냐? 프랑스, 독일 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이 조작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도장을 직접 찍는 거 하자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자, 여기 또 보십시오. 네, 전자개표 분류기 중앙 서버 다 없애라. 예. 프랑스 동일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킹 우려가 2010년부터 전자 투개표가 폐지가 폐지됐어요. 됐네요. 그러네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넘겨서 보시면 네. 그 청가지 잔머리 쓰지 말고 전면 수갑해야 된다. 예. 이게 왜냐 프랑스 독일도 수개표 하지 않냐.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면 수개표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말 안 듣는 이유는 딴짓이 있을 거예요. 참. 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읽어보시죠. 네. 중국 개입 해킹으로 타이완 수개표 도입. 예. 태국이죠. 태국. 예. 타이완. 대만. 네. 그러니까 이런데도 지금 뭐냐면 수개표로 돌아간 거예요. 중국 개입 우려로 해서 2019년부터 수개표인데 저기는 아예 우물정자 써가면서 이렇게 써가면서 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킹 개입이라는 느낌만 딱 드러나도 바로 그냥 수개표로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은 한번 바꾸려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 그 좌파 정권이 잡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이미 다 이게 부정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을 해서 여기가 올라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자꾸 비율이 높아요 하는데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지금. 네. 그게 뭐냐면 여론 조작을 해놓고 이거를 이게 가짜 이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짜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내가 한번 할게요. 넘겨서 네.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투개표 사용은 위헌이라는 판결. 예, 이게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수개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판결이 났어요. 독일 연방헌법 예. 재판소에서 전자 투개표기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의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목사님, 이게 그 컴퓨터에 이게 이제 전자 계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안에 이 전산 처리를 해놔요. 쉽게 말하면 절대값을 설정한다고. 절대값을 설정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면 몇 표가 나와야 되죠? 두 표가 두 표죠. 나가죠. 예. 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투표를 했고 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투표를 했으면 네 명이 했잖아요. 네. 그럼 몇 표 나와야 됩니까? 네 표가 나와야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절대값을 설정해 놓으면 예. 10표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가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투 개표기가 통과하는 순간에 이게 바로 절대값을 상정해 놓게 되면 이런 큰 위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절대값 상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말이에요. 한번 더 넘겨주시면요. 요걸 내가 할 텐데.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김진 돌직구 앵커 국정원 핵심 관계자 직접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네. 대대적으로 외부에서 개입해 개표 분류기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에 온라인망에 침투한다. 개표도 끝났다. 이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뭘 투표를 해놓고 감시하고 뭐해도 이미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절대값을 다 저들이 숫자를 다 입력해놨기 때문에 결과값을 다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참. 저 보세요. 밑에 읽어보세요. 네, 사전 투표 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 값도 서버에 보관되어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자재 투표가 각각 보관되어 있다. 이미 다 그 안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 티도 안 나게 조작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거관리위원도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서 같이 개수를 했어요. 예. 지금 몇 명이 들어가서 투표했다. 네. 자, 그 사람도 선관위도 옆에서 있는 사람도 했어요. 근데
화면은 다르게 화면에 나오는 거죠. 비춰진 거는 예. 숫자가 달라요. 그 왜 그러죠? 참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그러면 투표해가지고 숫자를 셀 때 네. 이때 그때 이게 기간이 며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넣기는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표 차이가 난다. 몇 표 집어넣는 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개표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 선거 결과로 조작할 수 있다. 자, 이거 동영상 한번 볼게요. 네. 이거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보면 네. 준비된 영상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거 다 우리가 감시를 해보고 실제 해보고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한번 틀어주세요. 올려주시고 네, 위로 화면 위로. 직접 국정원 핵심 소리 좀 조금 네, 키워주세요. 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제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에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 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의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잃어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저거 조작될 수 이해되세요? 있겠더라라는 예. 불안감. 그러니까 선관위 아니 그 왜 끊어? 잠깐 멈추고 올려놔. 그 켜놔. 동영상. 동영상. 방금 봤던 동영상 올려주세요. 지금 프로젝트 하는 직원이 광화문에 도착을 안 해가지고 편집자가 지금 하느라고 지금. 네, 올려놔 주세요. 아까 전에 봤던 영역. 네, 요거 올려봐요. 올려봐. 요 화면 올려주세요. 위로. 네. 자, 선관위가 가상 해킹이 뚫렸다는 이거 해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저들의 설정을 다 해놓고 놨기 때문에 선관위도 모른다는 거예요. 개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미 그 안에서 해커들이 다 작업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들에게 개표 조작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나중에 그 기간 있는 동안에 아니 뭐 몇천 표, 몇만 표 집어넣는 거 딱 해가지고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네요. 계속 한번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끊지 않을 테니까. 요 영상이 지금 거의 끝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짧게 지금 돼 있어서 제가 보내주신 끝난 영상, 거예요? 예, 끝나서 이게 넘어간 것 그래? 같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좋아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설정을 해가지고 선관위도 모르게 차이난 만큼 몇 표가 차이 나잖아요. 네. 차이난 만큼 집어넣으면 돼요. 표수를 아무도 모르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전 투표가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전 투표도 그렇고요. 예. 똑같아요. 당일 투표도 똑같아요. 당일 투표 똑같은데 당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니까 그날 네네. 이게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전 투표하는 나라가 없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전 투표도 예. 없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니 당일 투표 우리가 원래 사진 투표는 멀리 출장 가거나 이런 사람을 맞습니다. 위해서 잠깐 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사전 투표를 이틀 동안 하고 이틀 동안 하고 나서 본 선거가 3일 뒤, 나흘 뒤, 맞습니다. 나흘 뒤에 하고 차이도 너무 갭이 예, 크고. 이거,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지 도대체. 아,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네. 하나 더 넘겨서 보세요. 올려주시고. 다음이요. 야, 요거 한번 이 내용 이 내용이 예. 핵심입니다. 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님이시네요. 네.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선거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설사 수개표로 한다 할지라도 네. 개표된 결과가 중앙 서버로 다 모이거든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수개표 하자 우리 그러잖아요. 네네. 수개표도 나중에 계산할 때는 서버로. 서버로 들어오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전산 처리한다는 거예요. 음. 전산 처리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게 전산 처리에서 그 결과 조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수개표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몇 표라고 공표를 하지 않으면 네. PC에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이 조작이 가능하다 그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이게요 총선은 좀 조금 덜 할 거예요 이게. 음. 그런데 대선 같은 경우는 예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작이 가능하더라.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이 떨어지고 네. 당선되지 야, 않은 진짜? 사람이 오히려 당선되고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도 이걸 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수개표 해야 되고 전산 처리하지 말고 사람이 개수를 해야 돼.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가야 된다. 넘겨서 보시죠. 전면 수개표해라. 자, 이게 그래서 전면 수개표하고 수개선 해라. 네.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제가 오늘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전산에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다. 분명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는데 왜 저 화면에 뜨는 저 숫자하고 전산에 들어간 숫자하고 다를 거냐? 분명히 이거는 뭐냐? 이거는 분명히 전산에서 그 바뀌어지는 절대값을 이미 산정해 놓은 게 아니냐. 이걸 조사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전선거다 이상하다 하면요. 예. 그 자리에서 선거를 못하게 중단시켜야 돼요. 왜냐?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확인하고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너무 착해가지고 이상하네 하면서도 네. 계속 선거하는 거예요. 아침에 할 때 제가 이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 목사님들이 대화하다 보니까 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예. 투표에도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진실을 밝히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라 생각해서라도 투표를 보이콧하면 안 됩니다. 투표는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당일 날은 이거를 조정하기가 이게 삽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당일 투표를 우리가 고집하는 거지. 맞습니다. 예. 이미 전산 처리돼 있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알아라 이거지. 알아라. 맞습니다. 예. 예? 야, 저는요 이런 걸 가지고 해커 있는 사람들 여러 전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수도 없이 나눠봤어요. 목사인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4시간 얘기로.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 와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에 없는 공부도 하고요. 근데 이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 문제를 좀 하셨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이거는. 이게 진짜 이번에 사전 선거 그 투표율이 역대 동시간대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주두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선거 자체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험성과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나라들은 투표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기에 예. 문제가 있으니까 다 원천 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금 수개표로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예. 대한민국만 이걸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그 신뢰성과 또 의구심이 더 증폭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걸 맞아요.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못 바꾸더라니까요. 그게 대법원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예. 거기서 판사들이 주관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00석 해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통일당 말이죠. 네. 지지율이 막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 조국 혁신당이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그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예. 올려주시죠. 올려주세요. 요거 올려주세요. 네, 한번 네, 읽어보세요. 급해진 조국 혁신당 자유통일당 지지율 수직 상승이라는 증거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직 상승을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뭐냐면 조국 그 혁신당이 자유통일당을 고발을 했더라고. 예. 자, 그거 넘겨서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자유통일당 돌풍이 불고 있다는 근거. 법을 근거, 지키지 어. 못한 자가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나? 예. 자유통일당의 지지율 상승세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예. 자유통일당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지지율이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통일당 고발을 했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가 왜 이게 했냐면 자유통일당이 왜 저거 했냐면 조국 당의 이 비례 조국 혁신당의 비례 의원을 21명을 선정을 맞습니다. 했는데 예. 정가 3범 이상이 11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게 국회에 입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예. 이거 아니지 않느냐? 아, 진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국 당은 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아마 이거를 참. 그 민간 단체, 시민 단체가 예. 자유통일당에 아마 그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인지 네, 화면 바꿔주세요. 예. 이게 뭘 했냐면은 그 뭐죠? 서명 받는 걸 맞습니다. 했나 봐요. 예, 예. 그걸 설문조사 하는데, 같은 걸 한 거죠. 설문조사 하는 것처럼 그걸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건 죄도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니 이게 이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분이 법을 또 웃기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또 이거 고발을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본인부터 법을 지키고 국민을 가르쳐라 말이죠. 자, 맞습니다. 그럼 밑에 좀 읽어주시죠. 네.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률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을 어기니가 법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 총선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다.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먼저 법을 준수해야지 않겠는가? 1심, 2심에서요. 2년 선고를 실형이 받았어요. 나왔죠? 예, 맞습니다. 실형으로 예. 선고 받았어요. 이게 원래 이 정도 되면 옥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일반 이게- 사람이었으면 벌써 굳이 깜빵 갔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요. 아니 일반 사람 아니라 우파였으면 벌써 갔어요. 진작 갔을 보수 겁니다. 우파였어요. 진작 예. 갔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법부도 네. 이게 법에 기준이 없어요 지금. 참.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고발을 할 수 있느냐 고소를 했는지. 자유민주주의가 참 좋은 겁니다. 선생님, 그 정말. 자기 편의적으로 간 건데 자유민주주의는 저렇지 않죠. 법을 지키죠. 쟤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맞습니다. 예, 직접 민주주의로 간 거죠. 완전 사회주의자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하나 넘겨서 보시면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들이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경계한 거죠. 한번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이 최근 6%까지 상승한 이유. 첫 번째, 정책과 비전의 명확성. 두 번째,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운동. 세 번째,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 네 번째,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다섯 번째, 내부 단합과 안정성이라고 되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유통일당 지지율이 지금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야, 목사님, 제가 25년 동안 네.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할 때 네. 뒤에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3% 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번에 진짜 무슨 돌풍이 불기는 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당들 가운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유통일당만큼 이렇게 PPT도 잘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이렇게 자료들 하고 분석도 좋고, 예, 맞습니다. 노래도 만들고 뭐 하는데 자 자유통일의 지지율이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하는 사람들도요 참 특이해요. 나는 그 우리 이렇게 회의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스피커폰으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네, 젊은 사람의 나이가 조사할 때는 보면은 네,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돼? 8번 자유통일당은 안 물어보고 9번으로 넘어가더라고. 아, 이것도 사실상 여론 사기 아닙니까? 여론 사기죠. 그러다가 60대로 체크를 하면요. 네. 7번까지 물어보고 기타 정당이라고 물어요. 아, 그럼 저희는 존재 취급을 안 하네요. 지금. 안 하죠. 안 하죠. 야, 그런데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이 6%까지 상승하는데 첫 번째는 정책과 비전의 명확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네. 대통령을 지켜내겠다고 그랬어요. 아, 맞습니다. 야당이 다 대통령을 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에서 아직도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나가라. 우리 당에서 나가라. 무릎 꿇고 사죄하라. 뭐 이렇게 지금 무릎 얘기를 하고 꿇고 있습니다. 사죄하고 내각 총사퇴하라. 참. 아니 나는요. 저쪽에 그렇게 범죄 집단이잖아요. 예. 그 뭐 대표자들이 지금 다 지금 사법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손가락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파에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지 참 난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에 우리 국민들이 네. 똑똑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저 국민의 힘을 가지고서는 대통령을 못 지키겠다. 어쩔 수 없이 당신들 찍어주지만 2번은 찍어주지만 당신들은 그 전에 박근혜 탄핵할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구나. 그렇다면 대통령을 지켜내고 국가의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자유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자유통일당밖에 대한민국은 기대할 게 없다. 지금요 세계가 진정한 보수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아니 국회 앞에 가서 이게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당이 어디입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통일당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대통령을 지켜야 국가를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탄핵시키겠다, 한쪽은 대통령 사과하고 빨리 사라져라, 당에서 나가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자유파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중앙일보에서 웃기더라니까. 아, 요거 예. 저희 내부에 그걸 계신 한번 분들 바꿔서 한번 좀 네, 굉장히 열이 받았는데 예. 이 기사 보고 거기에 뭐라고 이미지 파일 제가 보내준 거 있거든요. 국힘 소속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예, 중앙일보에서 이미지 파일 맞아요. 이거 이거 띄워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띄어서 클로즈업을 쭉 해가지고 제목이 크게 나오게. 네, 국힘 소속 아니었어? 자유통일당 지지 5.9%를 어부질이라고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힘의 위성정당을 국민의 미래. 예, 몰라가지고 예.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웃기는 게 예. 여러분 보세요. 글자 하나도 섞인 게 없어. 예?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 미래, 예? 자유통일당 글자 하나 더블된 게 없어요. 이 어부질이 논란이 아니라 어거지 논란입니다. 지금 예. 국민의 그리고 미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앞번호요. 맞습니다. 이 3번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미래가 4번. 4번에 있죠. 우리는 예. 거기서 네 번째 더 가서 8번이요. 8번. 예. 국민이 무슨 뭐 바본지 바본지 아십니까? 국민이요. 이 언론 기자보다 더 똑똑해요. 맞습니다. 예. 예. 어부지리로 뭐 됐다? 아, 4번이랑 8번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르신들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내가 여기 녹음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예.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 좀 찍어야 되는데 어딜 찍어야 되는지 하니까 그 자식이 가르쳐 주는 게 녹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8번 찍으세요 그랬나 봐. 네. 근데 8번 누구 어느 당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몰라. 예. 아니 그냥 비례대표는 8번 그냥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때 아니 거기도 당이 있잖아. 그러더라고 어르신이. 예. 자유통일당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명확하게 아시네요. 예, 예. 이분이 이 어르신이 이런 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 당은 어디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정광훈 목사 당은 어디야? 그러니까 그 당이 8번 자유통일당이야. 이렇게 예.
하는 게 녹음이 됐어. 내가 이거 녹취했는데 한번 틀어볼까? 예, 예. 그게 참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인지를 다 하고 계시네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국민의 미래인지 자유통일당인지 어르신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빠지는 그 지지율을 마치 이 어르신들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해프닝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답답하지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다. 국민의힘의 저런 행태 때문에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걸 아직도 정치를 못 차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안타까운 건데 예. 아니 왜 이런 것들을 잘 모를까 내 생각으로는. 참. 먼저 그 댓글 좀 한번 보고 있을까요? 네, 우리 네네. 그러면은 네네. 댓글 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자유통일당의 네. 그 방금 댓- 그 기사 그 기사, 달린 댓글입니다. 예, 그 달린 댓글이요, 예.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1013개가 달렸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통일당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우파 색채가 흐릿해진 국힘당보다는 색채가 훨씬 뚜렷하고 우파 정신이 더 강한 자유통일당. 윤 대통령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정통우파 자유통일당 파이팅! 민주당에게 속지 마세요. 일부러 혼란 주려는 겁니다. 국민이라는 글자 읽고 있는데 갑자기 확 넘어가 버렸네. 예, 국민이라는 글자 들어간 것만 뽑으라고 한동훈이 그랬어요. 올리셨는데 다음이요. 참 한동훈 참. 네. 진짜 중앙일보 기사 쓰는 짓거리 추하다. 어떻게 국민의 미래랑 8번에 있는 자유통일당이랑 헷갈린다고 이따위 기사를 쓰는 거냐. 이 기사로 조중동 등과 얼마나 보수가 전체적으로 썩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나도 8번 자유통일당이 뭔가 알아봤는데 청년들은 자유통일당으로 쏠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공약이 너무 좋아요. 이러신 분도 목사님 계시고요. 것 좀 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참 이게 통화 녹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주 그 처음에는 어리어리하더라고 둘 다. 제 방송실에 지금 보냈거든요.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한 번만 틀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국힘 창피하다, 다른 당을 탓하다니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더라고. 맞습니다. 저도 봤는데 네. 와 댓글도 이 1000개 달리면 진짜 엄청 많이 달린 댓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우파 국민이 왜 화가 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틀어주세요. 재밌더라고요.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예, 여보세요. 어디 찍으면 되나? 예, 어디 찍었고? 뭐라고 하노? 어디 찍었고 어디 찍었고, 아,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28 청춘 2번 8번. 2번 8번. 지역구는 2번. 비례해놓은 거는 8번. 8번 무슨 당이고? 8번은 내나 그 정강훈 목사당. 그런 게네. 예, 그게 8번이고. 뭐라고 써있노? 뭐라 했냐면은 2번은 지역구. 국민의힘. 그래. 국민의힘 찍고 비례라고 있어요. 비례대표. 비례대표 해놓은 데는 8번 찍으면 돼. 비례대표라고 해놓은 데는 8번을 찍으면 돼. 8번. 그래, 그걸 뭐라고 써있노? 이 말이지. 아니 쓰인 거 없어. 비례대표 해놨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 잘 몰라. 찍으면 돼요. 아들이. 그 8번인데 그래 뭐라고 써있노? 그런 게 모르나? 에헤 참. 비례대표는 사람 이름이 안 적혔어요. 그 자기 이름 안 적히고 무슨 당 써있다, 이거. 어르신도 잘 알고 계시네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한다 할 때 통일. 그래. 자유통일. 8이다, 자. 예. 알았다. 지금 두발 갔습니까? 알았다. 아니, 그 저인데도 그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다. 예. 야, 할머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할머니가 더 잘 알아요. 이게 참 그 재밌는 건데 예. 그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 저희 방송실에 그 하나만 또 올려주세요. 지금 저희 이미지 파일 하나 네. 올린 거 지금 있는데 네. 예. 이미지 파일 하나만 잠깐만 올려주세요. 이 지금 김준영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야 저건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지금 저희들 계속 이화여대 막 그 예 논란이 일으켰던 예, 예. 성상납 그 사람이거든요. 참, 제정신이 지금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건가? 뭐야 저게? 참 한심스러워. 방송국에 또 보냈습니다. 또 보냈는데 그것도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녹음 파일입니다. 다운받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비례당은 네, 소리 좀 올려가지고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비례당은 지역구는 2번을 찍으시고 비례당은 8번을 찍어야 돼. 8번이 그 내나 정강훈 목사당 그 자율통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 말을 쉽게 해버리는데 국민의당은 예, 이번이고 2번. 비례대표는 8번. 8번. 예, 예.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8 어르신들이요. 청춘 딱 기억하시면 돼. 예, 28 청춘. 그거는 예. 그래 말을 그래 하면 어렵게 하면 돼. 국민의당이 2번이고 2번. 비례대표는 8번이다. 예, 예. 아유, 그런 식으로. 아니, 헷갈리시지를 않는데요, 전혀.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이 저래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강훈 목사당이 그 비례대 8번이라고. 8번이라.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그거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좀만 더 앞으로 당겨주세요. 네. 예, 다시 틀어봐요. 네. 그래 말을 그래 하면 어렵게 하면 돼. 국민의당이 2번이고 2번. 비례대표는 8번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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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정강 목사는 어떻게 하는? 그거 봐 정광 목사. 그거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강훈 목사당이 그 비례대 8번이라고 해요. 저 봐, 알고 사람들이 예, 그렇게 예. 물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정강훈 목사- 자유통일당하고 정광훈 목사당이 다른 줄 알아요. 어,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예. 묻더라니까요, 저게. 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저 사모님이나 또 이제 자녀들이나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야,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그 당이 몇 번이냐? 네. 그 자유통일당 8번입니다. 아, 그래, 나는 그 당을 지금 투표하러 가려고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르신들께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네. 뭐냐면 참 내가 좀 그 먹먹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참 힘듭니다. 이 말을 정광훈 목사님이 그 동영상 그 한 번만 더 틀어주십시오. 예, 그거 준비 하는데 한번 해주세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그 선거집에서 다 뺐어요. 그러니까요. 예,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 나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자유통일 당사를 가니까 네. 아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호불호가 있어요. 예, 예,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나서 네. 거기서도 예. 자꾸 전 목사님이 여기를 뭐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참, 네. 내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안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정체를 상실해 버리면 우리 져요. 맞습니다. 예. 솔직한 얘기로 전국적으로 예. 정광훈 목사만큼 지지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이 엄청난 인파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지금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 사실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들은 찍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맞습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진들하고 얘기하면서 예. 이건 아니다. 음. 그래서 우리 분명히 정광훈 목사님 걸 다시 만들어라. 아, 예. 그래서 나온 영상.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게 정광훈 목사님 걸 띄워라. 참.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띄운 거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다 만든다. 내가 예, 예. 거기서 일하는 사람 것들도 만들고 하지만 예. 정광훈 목사만큼 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도 왜 저렇게 지지를 못 받냐. 예. 대통령에게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예. 대통령 표가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표가 대단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오죽 답답하면 차라리 대통령님 통일 저 자유통일당으로 오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애절해. 다 그 좋은 예,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그런 마음을 듣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저거 처음에 틀어놓고 예. 그래서 내가 울었죠. 그때. 그러시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먹먹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마음이 울컥하셔서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계좌 내리고요.
전 목사님이 저 투표용지를 받습니다면서 어디를 찍으라는 말을 못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하는 데다가 어디 찍으라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 김병호 목사님이시죠? 예. 저거 오영석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저건 전에요. 아, 예, 장경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장경동 장경동 목사님, 목사님 나오셨고요. 또 전준환 전준환 목사님, 목사님. 폼이 좋네. 강원식 목사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홍동명 홍동명 목사님. 이분들 외에도 여기에 예. 실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대국번의 김종대 목사님, 맞습니다. 뭐 예. 정말 애쓰는 분들이 많죠. 이름 없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나오셨네요. 저기 맞습니다. 이영환 목사님이 제일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목사님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 진짜 이제 요 며칠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정식 투표일은 내일 주일 지나고 월, 화 수요일. 지나면 수요일 날고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제 만 3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는 4일부터는 뭐 그날은 투표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넉넉하고 최선을 다해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통일당 이번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힘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긴급하게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부정선거도 막아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컴퓨터로 하는 거 잘못됐다 해서 안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1000만만 모여들면요 20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번 임계점이 넘어서서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힘내주십시오.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 전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동안 수고하고 광화문에서 애썼던 옥동자가 태어나는 자유통일당이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기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다 광화문에 오셨다가 집으로 또 돌아가는 또 버스 안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광화문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주일 또 은혜 받고 힘써서 자유통일당 알리는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좀 물어보고 갑시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확실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될지 이해가 되면요. 여기다가 8번을 한번 적어보고 네. 나는 도무지 아무리 말을 해도 저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람은 반대로 적어볼게요. 11번을 적어보세요. 뭐 이미 뭐 8번이 우수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면 8번으로 쭉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화면에 자, 좀 올려주세요. 화면에다가 유튜브 들어가서 댓글창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야, 어떤 분은요. 예. 자유통일당 20석 갑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거짓되게 이게 꽃이라고 하는 김호준 씨가 예. 그 한 여론조사 거 있죠. 여론조사 한 거 있죠. 그거 예, 있는지 맞습니다. 모르겠네. 네. 거기 보면
그 거짓되게해서 뭐 정말 잘못된 그런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 믿지 말고요. 네. 우리 자유통일당은 자유마을 정말 하부 조직까지 철저하게 잘 조직되어 있으니까 네. 이번에 총력 동원하고 예. 총력으로 힘을 써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동원해서 이야. 대한민국 살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땅의 큰 경제 문제 그렇잖아요. 네. 연금제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원가주택.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으로 걸고 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 그리고 교회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줘서 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젊은이들에게 원가주택을 통해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녀들까지 교육까지도 책임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이 든 분들에게 복지를 줘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당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려냅니다. 기호는 8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8번 눌러주셨는데요.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또 예배 때 여러분 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남은 또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유통일당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개표 방송하는 날 투표가 딱 끝나고 딱 개봉할 때 진짜 10% 20%까지 확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